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예정된 뉴욕 한인회장 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50만 뉴욕 한인을 대표하는 회장을 뽑는 사안인 만큼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월 예정된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위해 지난 1월 15일 구성된 제34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이승열 선거관리위원장과 유창원 부위원장 등 총 7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앞으로의 선거를 위한 운영 규정 및 세칙을 발표했습니다. 이승열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50만 뉴욕 한인 동포를 대표하는 뉴욕 한인회 회장을 선출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의혹 없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명으로 구성된 선관위는 매주 1회에서 2회 소집하여 회의를 하고 있으며 공명정대한 선거 문화의 기틀을 다지며 명실공히 50만 뉴욕 한인 동포를 대표하는 뉴욕 한인회 회장을 선출하는 데 만전을 다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선거 예정자가 입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후보 예정자들이 입후보 등록을 마친 뒤 사전 선거운동 방지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분이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하기 전까지는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어떤 액션은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두 분이 다 등록이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후보자 입증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사전 선거운동 방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발표를 할 겁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의 투표 참여율 상승을 위해 언론과 방송을 통한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2월 13일까지이며 선거는 3월 8일 치러지게 됩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폭설에 파묻혀 있는 차를 빼내는 것도 무리인데 주차 티켓까지 받으면 정말 속상하죠. 앞으로는 이런 억울함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폭설이 내린 날 뉴욕시 도로변 주차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데이빗 그린필드 뉴욕시 의원이 폭설 시 뉴욕 시내 도로변에 설치된 주차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폭설 시에는 미니미터 파킹 요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폭설 시에 요일별 도로변 교대 주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미터 파킹 규정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요일별 교대 주차 규정과 미니미터 파킹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아 거리에 주차된 차량을 일부러 빼거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린필드 의원은 폭설 시 미니미터 파킹 기계에 요금을 지불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수천 통의 불만을 접수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위생국은 효율적으로 도로변 제설 작업을 위해서는 미니미터 파킹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법안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당분간 다세대 주택 건립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에즈워러 아발론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새 건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스콧 루마나 주 하원 의원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에즈워러의 아발론 아파트 단지 화재는 건축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뉴저지주의 새 건축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다세대 주택 건립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번 주 주 하원에 정식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마나 의원은 불에 잘 타는 자재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새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 전역의 아파트 대다수가 가벼운 목재를 이용한 건물이라며 저렴하고 빠른 건설이 가능하지만 불에 너무 취약해 마치 부시통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소방당국은 아발론 아파트 건물이 불에 잘 타는 재질로 건축돼 불길이 번지기 시작한 후로 빠르게 확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콘크리트 등으로 지어졌다면 이와 같은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의 자산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실 대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회계년도 부실 대출이 2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수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2일 발표한 2014 회계년도 은행 실적에 따르면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의 부실 대출 총액이 2억 1,496만 7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BBC은과 윌셔, 우리아메리카와 신한아메리카, 노아와 뉴뱅크, BNB 하나은행의 30일 이상 연체 대출과 90일 이상 무수익 여신을 포함한 전체 부실 대출 총액입니다. 이와 같은 부실 대출은 지난 2012년 1억 9,091만 달러에서 2013년 2억 3,953만 달러로 늘어난 이후 2년 연속 2억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말을 기해 회수 가능성이 없어 대손 상각한 대출 규모 역시 4,084만 달러로 집계돼 수년째 수천만 달러의 손실 처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주류 경제와 달리 장기화되고 있는 한인업계의 불경기로 한인 대출 이용자들의 원금 상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마다 부실 대출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사업체와 가계 부문의 대출 상환 능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관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 한국에 입국할 때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몰래 들여가다 3차례 적발될 경우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여행자가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입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적발되면 가산세 60%가 부과됩니다. 현행 2차례까지 적발될 때는 가산세 40%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자진신고 미이행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가산세를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3차례까지 신고하지 않은 상습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6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1,000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무려 14만 8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인 밀집 학군의 학교들에서 성적 향상과 졸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과 선의의 경쟁 속에서 높은 성취도를 나타냈습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의 2014 열라스쿨 리포트는 주내 모든 학군과 각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부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등 총 40여 가지 항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올해 발표된 보고서는 2013에서 14학년들을 기준한 것으로 특히 한인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에서 전반적인 성적 향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고교마다 전반적으로 큰 폭의 SAT 성적 상승과 더불어 뉴저지 고교 졸업 시험에서도 높은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주 평균 졸업률은 78%지만 한인들이 많이 재학하는 학교의 평균 졸업률은 85% 이상을 웃돌았습니다. 버겐 아카데미는 졸업률 100%, 테너플라이 고교는 98%를 기록해 뉴저지주에서 가장 높은 졸업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한인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전교생 중 31.6%를 차지하는 팰리세이드스파 고등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스쿨 리포트는 이 밖에도 학군별 학교들의 교육 예산 및 각종 시험 성적 등을 담고 있으며 주 교육국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 볼거리, 즐길거리에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뉴욕이 관광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를 찾은 관광객 규모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관광청은 지난해 뉴욕시 전체 관광객이 5,640만 명으로 2013년도 5,430만 명보다 3.8%가량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종전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2009년보다는 무려 23%나 늘었습니다. 이 같은 관광산업 호황으로 뉴욕시는 613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거두면서 2013년도 587억 달러보다 4.4% 늘어났습니다. 시정부가 올린 세수도 37억 달러를 기록해 2013년보다 2억 달러 더 많았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와 같은 관광객 증가에 대해 뉴욕시 5개 보로에 각각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가 존재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체 방문객 5,640만 명 중 국내 방문객은 4,420만 명,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은 1,22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광청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인 관광객은 약 3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인 방문객은 지난 2005년 20만 5천 명으로 처음 20만 명을 돌파한 후 2012년 31만 6천 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가 중고차 옐로캡 도입을 허용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택시 구입비 부담이 줄어들었는데요. 이와 함께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에게 뺏긴 택시 기사들도 다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중고차 400대에 노란색 페인트를 칠하고 스크린과 미터기를 달아 옐로캡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옐로캡의 중고차 도입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은 주행거리 500마일 미만인 차량만 옐로캡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산 2년 미만 중고차도 안전 문제만 없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리무진 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옐로캡을 운영하려는 택시 기사들의 새 차 구입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우버에 뺏긴 운전사들이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012년 뉴욕시에 진출한 우버는 한 달에 최고 5천 달러의 수입을 제공한다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택시 기사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다수의 옐로캡 기사들이 우버로 전환했으며 뉴욕시에만 15,000명의 기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명 중 1명의 유아에게서 고혈압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아들의 당분이나 염분의 과다 섭취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식료품점 등에서 포장된 채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가공식품에 당분과 염분이 다량 포함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 결과 포장음식의 72%가 염분 1회 섭취 권장량인 210mg을 넘어 평균 360mg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적을 받은 음식은 마카로니 앤 치즈와 미니 핫떡, 떡과 크래커, 말린 과일 스낵, 요거트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연구 결과 영아의 79%가 염분 1일 권장량 1,500mg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제로 유아 6명 중 1명은 고혈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당분 과다 섭취도 심각했습니다. 말린 과일 스낵의 경우 1회 섭취량의 설탕이 평균 60g으로 총 칼로리의 66%를 차지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영아 시절부터 시작된 당분과 염분 섭취 과다는 잠재 고혈압과 비만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식품을 구입할 때 함유 성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